모두 안녕들 하신가요? 일기예보에는 분명 이번 주 내내 날이 흐리다고 했는데 오후의 햇살이 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믿었던 일기예보에 대한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예정에 없던 동구릉을 걷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동쪽에 찰싹 붙어있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은 도성의 동쪽에 위치한 9개의 능이라는 뜻인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괜한 말을 한 거겠죠? 이집트의 룩소르에 고대 파라오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왕가의 계곡이 있다면 조선엔 동구릉이 있습니다. 이곳 동구릉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조선 왕릉 중 가장 넓고 가장 많은 능이 모여있는 왕릉입니다. 투탕카멘 보고 있나? 왕릉이 크니 제실의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웬만한 배갓집만한 크기의 제실입니다. 텐마루는 못 참으니 잠시 앉아봅니다. 텐마루에 앉아 오늘따라 멋진 하늘을 보고 있자니 일기예보에 대한 배신감이 다시 환기됩니다. 저는 오늘 9개의 능을 모두 돌아볼 생각입니다. 거리는 얼마나 될지,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제시를 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아홉 개의 능 중 가장 마지막으로 조성됐다는 수릉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순조의 아들로 효명세자였다가 추존된 문조와 신정황후의 능이라고 합니다. 세자 책봉까지 됐었는데 왕은 못 되셨네요. 조금만 더 버티시지. 역시 강한 놈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놈이 강한 거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라고 믿게 되는 저는 오춘기입니다. 능 곳곳에 도토리 등을 주워가지 말아달라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야생동물의 먹이를 지켜달라는 의미일 텐데 사진 모델 다람쥐가 너무 많이 처먹고 있습니다. 저 볼때기 좀 봐. 수릉을 지나면 조선의 5대 임금인 문종과 현덕 왕후의 능인 현릉입니다. 현릉 앞에 서니 건강에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종께서 좀 더 건강하셨다면 과연 수양대군은 조카를 제끼고 세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셔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 하면서 척추 측만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유튜브 하세요. 현릉을 뒤로 하고 동구릉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한 건원릉으로 향합니다. 길 양편으로 소나무들이 정말 웅장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 동구릉에 소풍을 자주 왔었습니다. 왜 남의 귀한 무덤으로 소풍을 온 걸까요? 그것도 통제 불가능한 애들을 데리고.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그때는 능 위로 올라가 잔디 썰매도 타고 석상 위에서 말뚝박기도 하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아온 걸까요? 건원릉에 도착했습니다. 홍살문 옆으로는 안내판과 함께 시각장애인들이 만져볼 수 있도록 미니어처 모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멋진 생각입니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의 능입니다. 태조의 유지에 따라 봉분을 갈대로 덮었다고 들었는데 이발하셨나? 계절이 계절인지라 갈대는 없습니다.
건원릉의 오른편 샛길로 오르면 선조와 왕후들의 능인 목릉을 향합니다. 목릉의 묘원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선조와 2명의 왕후를 모신 능의 구조도 특이합니다. 소풍 때 여기서 놀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선조를 조선의 왕들 중 가장 무능했던 왕 중 한 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라를 전란에 빠뜨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비겁했던 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건원릉 쪽으로 나와 휘릉으로 향합니다. 휘릉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의 능입니다. 장렬왕후라니 뭔가 삶이 장렬하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유명한 예속 논쟁의 요인이 되셨던 분이네요. 계비의 능이어서 그런지 좀 협소하지만 아담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향하는 곳은 원릉입니다. 원릉은 영조와 정순왕후의 능입니다. 조선의 태평성대를 논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왕이죠. 영조는 사건 사고가 많았던 괴팍한 왕이었다지만 그의 손자까지 대를 이어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대왕님께 경의를 표하고 경릉으로 향합니다. 헌종과 효정왕후, 효현왕후의 능인 경릉에 도착했습니다. 헌종은 제겐 아무 존재감이 없어 뭐라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없었는데 무려 7살에 즉위한 조선의 최연소 왕이었다고 합니다. 한참 유치원 다니며 자전거 배울 나이에 왕이라니 불쌍했습니다. 해릉으로 향하는 길에 새들이 유난히 요란스럽게 울어댑니다. 싸움 났나? 잠시 새소리를 듣기 위해 쉬었다 갑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개소리만 듣다가 새소리를 들으니 되게 새롭습니다. 경릉에서 해릉까지는 거리가 꽤 되네요. 해릉은 경종의 비, 다능이 왕후의 능입니다. 경종은 조선왕실판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인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태생이 남다르면 치적과 관계없이 존재감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다능이 왕후는 남편도 없이 홀로 묻혀 계시네요. 사이가 안 좋으셨나? 동근릉에서 가장 작고 아담한 예쁜 능이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 능인 숭릉을 향합니다. 숭릉은 해릉으로부터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어서인지 뭔가 더 신비롭기도 하고 멀리서 봐도 찬란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능이라고 하는데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와 혼동되어서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능을 보니 정작하게 기운이 남다릅니다. 왜 때문일까요? 숭릉의 정자각은 조선 왕릉 유일의 팔짝지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쩐지 뭔가 경쾌해 보이는 것이 미적 완성도가 뛰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팔짝지붕 정자각을 못 참습니다. 올라
올라가 봐야죠. 왠지 천고도 더 높아 보이고 단청도 더 예뻐 보였습니다. 현종은 저에게 별다른 존재감 없는 왕이었는데 오늘 이후로 무덤이 가장 좋은 왕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숭릉을 뒤로하고 돌아 나가는 길에 연지라는 연못을 만나게 됩니다. 연지면 연꽃이 많은 호수라는 뜻일 텐데 연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제실이 보입니다. 동구릉을 한 바퀴 모두 돌았습니다. 총 6km의 거리를 걷는데 1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동구릉은 봄꽃이 화려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웅장한 소나무들 사이로 조선 왕릉 특유의 고요함이 있는 사색하기에도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한번 걸으러 오시죠. 오늘도 저의 방황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